올해 초에 한우 미경산호 지역 단가가 킬로그램당 5만 원 이상이 낙찰되었다는 이야기 들으셨나요? 보통 소들이 한 마리에 700만 원 정도인데 이런 소들은 마리당 2천만 원 이상의 가격을 받는데요. 이렇게 일반 농가의 2배에서 3배 가격을 받는 이런 농장들은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소를 키우면서 사료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나 정보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고단가를 받는 농가분들의 이야기나 여러 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그리고 고단가가 나온 소들이 먹는 사료를 만든 그 사료 회사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 여기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비결이라고 해놓고 뻔하게 유전 능력, 사료, 사양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 정답은 호르몬인데요. 최근 들어 효소와 호르몬 이런 키워드가 한우 업계에서도 많이 떠오르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호르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고단가 한우를 만들어내는 비결뿐만 아니라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까지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거짓말이면 저 찾아오셔도 돼요. 혹시 인간은 호르몬의 노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호르몬이 인간의 생리적인 기전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행복하고 우울한 이런 감정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겼는데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이렇게 호르몬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데 우리가 키우고 있는 한우라고 다를 이유가 없겠죠. 사실 우리가 한우 숫송아지를 거세하거나 미경산우들의 난소를 적출하는 것도 다 이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아이디어는 얼마 전에 읽은 이 글루코스 혁명, 그리고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두 개의 책에서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을 빼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지방이 쌓이지 않게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유구에서는 마블링, 지방이 많이 쌓여야 높은 육질 등급과 고단가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어떤 작용 기전으로 사람의 살을 빠지게 하는지 안다면 우리가 키우고 있는 소들은 그 방법과 반대로 해서 충분한 마블링, 지방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내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소들의 출하 성적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아실 거예요. 인슐린은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서 근육도 만들게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슐린은 혈당에 반응을 하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기전인 거죠. 책 글루코스 혁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밥을 먹어서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나오기 시작하면 약 2시간 정도 인슐린 수치가 다시 줄어들 때까지는 우리 몸이 지방세포를 태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슐린이 지방세포로 가는 길을 일방통행으로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이 지방을 태워서 살이 빠지게 하려면 인슐린 수치가 낮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려면 공복 시간을 길게 해주면 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간헐적 단식인 거죠. 공복 시간이 길어지고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으면 몸에 쌓여있는 뱃살 같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다 쓰니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우 비육에 대해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비육에게 공복 시간을 길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사료를 자주 먹을 수 있도록 섭취 횟수를 늘린다면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지방, 마블링을 늘릴 수가 있겠죠.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사료 급여 횟수를 한 번이 아닌 2번 혹은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소개했던 사료 쓸어주기도 소들의 사료 섭취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사양관리 측면에서도 공복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급여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마냥 일반 배합 사료나 시중에 나오는 TMR 사료를 소가 먹는 대로 자유급여를 하다가는 오히려 과산증으로 소가 사료를 먹지 않거나 쓸모없는 등지방이 너무 두꺼워져서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이미 해보신 농가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자가배합을 하면서 자유급여를 하려고 하신다면 조사료, 농우사료 비율 중에 조사료의 비율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조사료는 섬유질 함량이 높아서 소화 시간이 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가 사료를 더 오래 씹고 소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료를 한 번에 먹지 않고 나눠서 먹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료 섭취 횟수를 늘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사료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 당연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농후 사료의 비중이 적어지기 때문에 등지방 같은 불가식 지방이 과도하게 끼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요. 조농비를 조절하지 않는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배합 시간을 줄여서 조사료의 길이를 더 길게, 쉽게 말하면 더 거칠게 사료를 만들어서 급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소들이 사료를 먹고 소화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 그럼 비유구는 사조의 사료가 떨어지지 않게 무제한 급여 형태로 쭉 사양 관리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육성기 소들은 비유구든 번식구든 약간 부족하게 마른 듯이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릴 때 과비되면 안 된다고요. 이 이야기도 결국 호르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람도 청소년기에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나와야 키도 크고 건강한 체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처럼 육성기 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릴 때 비만이 되어버리면 몸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혈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지는데요. 문제는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비만은 여러 작용 기전으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육성기 소들은 영양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키우되 과비되지 않도록 사양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농장에 적용하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용하시는 사료회사에 급여 프로그램이 문제가 없다면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장 호르몬을 많이 나오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적당한 운동인데요. 대부분 방목을 할 여건은 되지 않으니까 육성우들은 우방을 2칸, 3칸 합쳐서 키우는 농가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소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근육을 분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가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바닥 관리, 충분한 사육 공간, 환기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줘야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결국에 우리가 한우의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여러 요소들은 대부분 호르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책과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정말 흥미로운 내용을 많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을 먹는 순서에 따라서 혈당 변화가 달라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섬유질, 그러니까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그리고 녹말과 설탕 같은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슐린의 분비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식사 전에 채소를 먹거나 그게 어려운 경우 섬유질 보충제를 먹고 밥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소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걸 한우에 적용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유구에게 이와 반대로 탄수화물, 그러니까 농후 사료를 먼저 급여하고 조사료를 나중에 급여하면 혈당이 높아지니까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면서 지방 축적이 잘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농후 사료를 먼저 급여하면 반추위에서 발효가 빠르게 일어나서 단기적으로는 포도당 같은 에너지원의 흡수가 빨라지니까 인슐린 분비가 촉진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 축적을 증가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반추위의 급격한 pH 변화로 조사료를 우선 급여하는 방법보다는 과산증 같은 소화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높다고는 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호르몬은 사람이고 동물이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중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하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요. 또한 인슐린이 분비되어 있는 동안에는 지방이 분해되지 못합니다. 이 인슐린은 밥을 먹어서 혈당이 오르면 분비되는데요. 그래서 살을 빼고자 한다면 공복 시간을 길게 해서 인슐린 분비를 줄이면 됩니다. 반대로 비유구의 마블링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복 시간을 줄이고 사료 섭취 횟수를 늘리면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지방, 마블링을 늘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방법으로는 사료급여 횟수 증가, 자유급여, 조사료 비율 조정, 조사료의 입자도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기 소들은 비만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에 가위되지 않도록 키워야 합니다. 섭값 하락으로 많은 농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 오늘 공유드린 내용이 농장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